조선시대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5가지 형벌 가운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은 유형, 바로 유배였습니다. 유배는 흔히 기양이라고도 불리는데 죄인을 특정 지역으로 보내 특별한 사면이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강제적으로 살게 하는 형벌입니다. 유배는 왕족을 비롯해 평민, 천민에게도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유배길과 생활에서는 권세에 따라서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형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호화로운 유람이었으나 누군가에게는 죽음보다 힘들었던 조선시대 형벌, 유배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조선시대 유형은 죄의 무게에 따라 유배지까지 거리가 2천리, 2,500리, 3천리의 세 등급으로 나뉘었는데요. 그러나 한양에서 남쪽 끝까지 해봐야 기껏 천리도 되지 않는 좁은 땅이라 빙빙 돌고 돌아 정해진 거리를 채우고 유배지로 가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유배지로는 추위와 맹수의 위협이 가득했던 삼수, 갑산의 첩첩산중과 기후의 변화가 심했던 흑산도, 추자도 같은 망망대의 외로운 섬을 꼽았습니다. 사극에서 유배지로 떠나는 죄인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달구지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사실 그 장면은 잘못된 장면입니다. 함거라고 부르는 소달구지는 사형에 처하는 죄인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고 유배형을 받은 죄인은 소가 아닌 말을 타고 갔습니다. 유배 한 번 가면 집안이 거덜날 만큼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요. 이유는 유배 갈 때 필요한 모든 비용을 죄인이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관직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선 유배길에 타고 갈 말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유배죄인의 관직 유무에 따라 관할 담당자가 유배지까지 압송을 했는데요. 유배죄인은 압송하는 이들에게도 수고비 명목의 뇌물을 지급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이때 압송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유배길은 바로 고생길이 되었으니까요. 유배지로 가는 한 달가량의 숙박비용, 음식 비용 등까지도 죄인이 지불했기 때문에 유배 한번 떠나려다가 가산을 탕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풀려날 가능성이 높은 세도가의 경우 유배길의 형태는 조금 달랐는데요. 유배지로 가는 길목의 지방관들은 훗날 출세기를 보장받기 위해 마중까지 나와 후한 대접을 할 뿐만 아니라 유배길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까지 지원했습니다. 유배인이 유배지에 도착하게 되면 관에서는 유배인을 감시하고 숙식을 제공할 보수주인을 지정해줍니다. 이때 혹독한 보수주인을 만나게 되면 유배인들은 굶는 것이 예산일이 되었습니다. 또 주인으로부터 단칸방이라도 얻으면 다행이지만 때로는 처마 밑에서 노숙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유배지가 된 고을에서는 유배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유배인을 군식구로 취급하게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력이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유배인의 경우 살림살이를 어려움 없이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북청으로 유배를 가게 된 이양복은 병마절도사로부터 집과 노비들까지 제공받았습니다. 정약용도 강진으로 유배온 이듬해부터 서당을 열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죠. 유배지의 형태는 다양했지만 그 중에서도 최악은 위리안치로 불리는 유배였습니다. 집주위에 가시울타리를 높이 두르고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형벌이었는데요. 문에는 자물쇠를 채워가두고 한쪽에 구멍을 내어 이곳으로 음식과 물을 대주었습니다. 외부인과 철저히 단절시켰던 유배형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 일가는 위리안치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광해군의 맏아들이었던 폐세자이지가 가위와 인두로 21m가량의 땅굴을 파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조선판 쇼생크 탈출이 발생한 것인데요. 아쉽게도 탈출에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배형은 종신형을 기반으로 하지만 딱히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양살이가 언제 풀려나나 목을 빼고 기다리게 되는데요. 며칠이 지나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거나 외로운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왕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내려진 형벌이었으나 권력과 재력에 따라 그 모습이 극명하게 달랐던 조선시대 유배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호기심이 해결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